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깊고 진실하다. 하지만 사랑에도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으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된다. 간섭은 자식에게 짐이 된다.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자식도 좋아할까? 우리가 옳다고 해서 자식도 옳다고 할까? 그렇지 않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생각이 있다. 자식만의 감정이 있다. 자식만의 꿈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다. 사랑은 배려에서 피어난다. 배려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개입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물러서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지켜보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이미 어른이다. 어른에게는 어른의 판단력이 있다. 어른에게는 어른의 책임감이 있다. 어른에게는 어른의 자유가 있다. 그것을 믿어주어야 한다. 물론 걱정이 되는 마음은 이해한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혹시 힘든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후회할 일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걱정을 이유로 자식의 삶에 개입하면 안 된다. 자식도 실수를 통해 배운다. 자식도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자식도 선택을 통해 성숙해진다. 그 과정을 빼앗으면 안 된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다. 자식의 판단을 믿어주는 것이다. 자식의 능력을 믿어주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자식에게 힘이 된다. 그런 믿음이 자식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 그런 믿음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사랑에는 거리가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힌다. 너무 멀면 서로 마음이 멀어진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거리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그 거리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 아니다. 자식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니다. 자식은 독립된 개체다. 자식은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부모는 그 인생을 응원해주는 역할이다. 부모는 그 인생을 지지해주는 역할이다. 부모는 그 인생을 축복해주는 역할이다. 하지만 부모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부모가 그 인생을 조종할 수도 없다. 부모가 그 인생을 간섭할 수도 없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건강한 관계가 시작된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에서 진짜 가족이 된다. 오늘부터 생각해보자. 내가 자식에게 하는 행동이 사랑인지 간섭인지를, 내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격려인지 잔소리인지를, 내가 자식에게 주는 조언이 도움인지 부담인지를.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배려에서 피어난다. 그 배려가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기대는 줄이고 존중은 늘려라.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기대를 한다.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란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란다.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크면 문제가 된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기대가 클수록 갈등도 커진다. 기대가 클수록 관계도 어려워진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대로 살 의무가 없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꿈이 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목표가 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가치관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삶과 자식이 원하는 삶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자식이 생각하는 성공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자식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것이 당연하다. 세대가 다르니까, 시대가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경험이 다르니까,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봐야 한다. 자식을 하나의 완전한 개인으로 봐야 한다. 자식을 존중해야 한다. 존중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방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비록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비록 내 바람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가 성숙한다. 자식이 의사가 되길 바랐는데 예술가가 되었다면, 자식이 결혼하길 바랐는데 혼자 살고 있다면, 자식이 아이를 낳길 바랐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면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선택이다. 그것이 자식의 인생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대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랫동안 품어온 꿈을 놓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식과의 관계가 편해진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편하게 대한다. 그래야 서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기대 대신 관심을 가져라. 기대 대신 응원을 해주어라. 기대 대신 격려를 해주어라.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자식이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아라. 존중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자식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 자식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믿음, 자식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존중을 만든다. 때로는 자식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자식의 행동이 걱정될 수 있다. 때로는 자식의 결정이 답답할 수 있다. 그런 순간에도 참아야 한다. 그런 순간에도 믿어야 한다. 그런 순간에도 기다려야 한다. 자식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다. 자식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자식은 실패를 통해 지혜를 얻는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옆에서 응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하지만 대신 살아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대신 결정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대신 책임져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편하다.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자유롭다.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성장한다. 부모도 성장하고 자식도 성장한다. 부모도 배우고 자식도 배운다. 부모도 변하고
자식도 변한다.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다. 그런 관계가 오래가는 관계다. 그런 관계가 진짜 가족이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자식에게 갖고 있던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는 것을,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자식의 인생을 믿어주는 것을,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가 성숙한다. 그 성숙한 관계가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인생의 짐을 나누지 말라.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긴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다.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이다. 외로울까봐 걱정이다. 이런 걱정들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 걱정을 자식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이 문제를 자식이 해결해 주길 바라면 안 된다. 노년의 삶을 자식에게 맡기는 순간 문제가 시작된다. 부모도 자유를 잃는다. 자식도 자유를 잃는다. 부모도 불편해진다. 자식도 불편해진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이 가장 큰 돌이다. 그 남이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짐이 되어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삶이 있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계획이 있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꿈이 있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책임이 있다. 그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물론 자식이 도와주고 싶어 할 수 있다. 물론 자식이 챙겨주고 싶어 할 수 있다. 물론 자식이 함께하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 자식의 도움은 선물이다. 자식의 관심은 선물이다. 자식의 사랑은 선물이다. 선물은 받으면 고맙게 받는 것이다. 선물은 없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선물은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노년의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 건강 관리는 스스로 해야 한다. 경제적 준비도 스스로 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취미 생활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자식도 편하다. 그래야 부모도 당당하다. 그래야 서로 존중할 수 있다. 자립적인 노년이 아름다운 노년이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년이 멋진 노년이다.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노년이 지혜로운 노년이다.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혼자 사는 것에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다. 혼자 사는 것에도 나름의 자유가 있다. 혼자 사는 것에도 나름의 평화가 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다. 물론 쓸쓸할 때도 있다. 물론 힘들 때도 있다. 그런 감정도 인생의 일부다. 그런 감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감정을 자식이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친구를 만들어라. 취미를 가져라. 봉사 활동을 해라. 새로운 것을 배워라. 새로운 경험을 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라.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라. 자신만의 보람을 찾아라.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 아플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혼자일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런 준비가 있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준비가 있어야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준비가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자식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어른과 어른이다. 이제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과 개인이다. 이제는 책임자와 피책임자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사이다. 그런 관계에서 만나야 한다. 그런 관계에서 대화해야 한다. 그런 관계에서 사랑해야 한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사랑받는 부모다. 자식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부모가 그리워지는 부모다. 반대로 자식에게 매달리는 부모는 부담스럽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부모는 답답하다. 자식에게 간섭하는 부모는 피하고 싶어진다.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은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오늘부터 준비하자. 자립적인 노년을 위해 준비하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위해 준비하자.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위해 준비하자.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이 가장 큰 도리다. 그 도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한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한다. 자식을 자신의 연장선처럼 생각한다. 자식을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식은 독립된 존재다. 자식은 완전한 개인이다. 자식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도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자식이 내가 키웠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자식이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자식은 처음부터 독립된 존재였다. 단지 어릴 때는 도움이 필요했을 뿐이다. 단지 어릴 때는 보호가 필요했을 뿐이다. 단지 어릴 때는 가르침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제 어른이 되었다.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어릴 때는 보호자였다. 어릴 때는 양육자였다. 어릴 때는 교육자였다. 하지만 자식이 어른이 되면 달라진다. 이제는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응원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조종하려 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간섭하려 하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꿈이 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목표가 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가치관이 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생관이 있다. 그것이 부모와 다를 수 있다. 그것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것이다. 그것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부모에게도 그런 권리는 없다. 자식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변호사를 원한다면, 자식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반대한다면, 자식이 해외에 살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막는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할까? 당연히 자식의 뜻을 따라야 한다. 자식의 인생이니까, 자식이 살아가야 하니까, 자식이 책임져야 하니까 부모는 조언할 수 있다. 부모는 걱정을 표현할 수 있다. 부모는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은 자식이 해야 한다. 선택은 자식이 해야 한다. 책임도 자식이 져야 한다. 소유욕을 버려야 한다.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자식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자식을 힘들게 한다. 그런 생각이 관계를 어렵게 한다. 그런 생각이 사랑을 무겁게 한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준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권을 준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을 한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주어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선택하게 해주어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존중해 주어라.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물론 쉽지 않다. 오랫동안 품고 키웠는데 놓아주기가 어렵다. 오랫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하기가 어렵다.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떨어져 있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식이 진짜 어른이 된다. 그래야 자식이 진짜 독립한다. 그래야 자식이 진짜 성장한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자식을 놓아주어야 부모도 자유로워진다. 자식을 놓아주어야 부모도 편해진다. 자식을 놓아주어야 부모도 성장한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자.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는 관계를, 조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어주는 관계를, 간섭하는 관계가 아니라 응원하는 관계를, 그런 관계에서 서로 편하다. 그런 관계에서 서로 자유롭다. 그런 관계에서 서로 성장한다. 그런 관계에서 서로 사랑한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자식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니다. 자식은 독립된 존재다. 자식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부모가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어른이 된다. 그것을 존중하는 순간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자식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는 것을,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자식의 인생을 믿어주는 것을. 사람은 누구도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다. 때로는 침묵이 사랑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많다.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다.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고 저것은 조심하라고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이 된다.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말하지 않는 것도 가르침이다. 자식이 어른이 되면 더욱 그렇다. 자식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할 기회가 필요하다. 자식이 스스로 결정할 공간이 필요하다. 부모가 계속 말하면 그 시간과 기회와 공간이 없어진다. 자식은 부모 말에만 의존하게 된다. 자식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자식은 독립적이지 못하게 된다. 잔소리는 습관이 된다. 처음에는 사랑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걱정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관심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점점 습관이 된다. 점점 당연한 것이 된다. 점점 멈출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면 자식은 피곤해진다. 그러면 자식은 짜증이 난다. 그러면 자식은 멀어진다. 잔소리보다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자식에게는 더 큰 힘이 된다. 지켜보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다.
지켜보는 것은 존중의 표현이다. 지켜보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자식이 실수할 때도 참아야 한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참아야 한다.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참아야 한다. 물론 걱정된다. 물론 답답하다. 물론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자식이 직접 요청하기 전까지는 참아야 한다. 자식이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자식이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자식도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다. 자식도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자식도 어려움을 통해 강해진다. 그 과정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 과정을 빼앗으면 안 된다. 그 과정을 단축시키려 하면 안 된다. 침묵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무관심한 침묵이 있다. 냉담한 침묵이 있다. 포기한 침묵이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침묵도 있다. 믿어주는 침묵도 있다. 지켜보는 침묵도 있다. 어떤 침묵인지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침묵은 따뜻하다. 믿어주는 침묵은 든든하다. 지켜보는 침묵은 안전하다. 자식은 그런 침묵을 느낀다. 자식은 그런 침묵에서 힘을 얻는다. 자식은 그런 침묵에서 용기를 얻는다. 말로 하는 사랑보다 침묵으로 하는 사랑이 때로는 더 크다. 말로 하는 격려보다 침묵으로 하는 격려가 때로는 더 깊다. 말로 하는 믿음보다 침묵으로 하는 믿음이 때로는 더 강하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더욱 그렇다. 자식이 고민할 때 더욱 그렇다. 자식이 방황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격려는 믿어주는 것이다.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지켜보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은 어렵다. 도와주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은 힘들다. 개입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은 답답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식이 성장한다. 그래야 자식이 독립한다. 그래야 자식이 어른이 된다. 침묵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을지 구분해야 한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선택해야 한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침묵할지 알아야 한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말해야 한다. 자식이 조언을 구할 때는 말해야 한다. 자식이 대화를 원할 때는 말해야 한다. 하지만 자식이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자식이 듣기 싫어하는데 계속 말하면 안 된다. 자식이 피하고 있는데 강요해서 말하면 안 된다. 침묵할 때는 완전히 침묵해야 한다. 마음으로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으로도 조종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짜로 놓아주어야 한다. 진짜로 믿어주어야 한다. 진짜로 기다려주어야 한다. 그런 침묵이 자식에게 평화를 준다. 그런 침묵이 자식에게 자유를 준다. 그런 침묵이 자식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다. 침묵하는 부모를 자식은 존경한다. 기다려주는 부모를 자식은 고마워한다. 믿어주는 부모를 자식은 사랑한다. 오늘부터 연습해보자.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연습을, 지켜보는 것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침묵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기다려주는 것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연습을. 말하지 않는 것도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이 자식을 더 크게 만들 것이다. 물질보다 마음의 유산을 남겨라.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고민한다.
집을 남겨줄까? 돈을 남겨줄까? 땅을 남겨줄까? 보험을 남겨줄까? 이런 고민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의 유산이다. 재산은 잠깐이지만 정신은 대대손손 남는다. 돈은 쓰면 없어진다. 집은 팔면 없어진다. 땅은 팔면 없어진다. 하지만 가치관은 영원하다. 삶의 지혜는 영원하다. 인생의 철학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하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마음의 유산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다. 바른 인생관을 물려주는 것이다. 건전한 세계관을 물려주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정직한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성실한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배려하는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이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식이 힘들 때 집이 위안이 될 수 있다. 자식이 걱정될 때 재산이 안전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어려움은 마음의 어려움이다. 진짜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다. 진짜 문제는 내면의 갈등이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지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가치관이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힘이다.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 무엇인가? 재산을 정리해주는 것인가? 유언장을 써주는 것인가? 상속을 준비해주는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가치관을 전해주는 것이다. 삶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것이다. 인생의 철학을 물려주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말로 전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글로 남길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자식은 본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식은 배운다.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식은 담는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이다. 그것이 가장 깊은 유산이다.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선물이다. 정직하게 살아온 부모의 모습, 성실하게 일해온 부모의 모습, 가족을 사랑해온 부모의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도와온 부모의 모습, 감사하며 살아온 부모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자식에게 새겨진다. 그런 모습들이 자식에게 전해진다. 그런 모습들이 자식의 일부가 된다. 물질적 유산은 한계가 있다. 돈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는가? 집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는가? 땅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는가? 하지만 정신적 유산은 무한하다. 가치관은 무한하다. 지혜는 무한하다. 사랑은 무한하다. 그것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그것은 끝없이 전해진다. 그것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자식이 그 유산을 받아서 자식의 자식에게 전한다. 자식의 자식이 그 유산을 받아서 또 그 자식에게 전한다.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계속 살아남는다. 그렇게 계속 영향을 준다. 그것이 진짜 불멸의 유산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도 괜찮다. 큰 집을 사지 못했어도 괜찮다.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했어도 괜찮다. 하지만 바른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값진 보물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유산을 준비하자. 어떤 가치관을 전해줄지 생각해보자. 어떤 지혜를 나누어 줄지 준비해보자. 어떤 철학을 물려줄지 정리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삶으로 보여주자.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자. 설명보다 실천으로 보여주자.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그런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된다. 재산은 잠깐이지만 정신은 대대손손 남는다. 그 진리를 기억하며 마음의 유산을 준비하자. 서로의 삶을 존중하라. 부모에게는 부모의 삶이 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다. 둘 다 소중하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이 균형이 깨진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만 매달린다. 자식이 부모의 삶에만 얽매인다. 그러면 둘 다 불행해진다. 그러면 둘 다 자유롭지 못하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집착이 된다.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 자식이 누구와 만나는지 간섭하지 말라. 자식이 무엇을 하는지 간섭하지 말라. 자식이 어디에 사는지 간섭하지 말라. 자식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간섭하지 말라. 자식이 언제 결혼하는지 간섭하지 말라. 자식이 아이를 낳는지 간섭하지 말라. 그것은 자식의 선택이다. 그것은 자식의 권리다. 그것은 자식의 자유다. 부모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부모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강요할 일이 아니다.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한다. 물론 조언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한다. 물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된다.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을 압박으로 전하면 안 된다. 자식이 요청할 때만 도우면 된다. 자식이 물어볼 때만 답하면 된다. 자식이 찾아올 때만 만나면 된다. 그것이 존중이다. 그것이 배려다. 그것이 사랑이다. 반대로 부모의 노후도 스스로 꾸려가야 한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부모의 건강은 부모가 챙겨야 한다. 부모의 외로움은 부모가 해결해야 한다. 부모의 경제 문제는 부모가 준비해야 한다. 부모의 취미 생활은 부모가 만들어야 한다. 부모의 인간관계는 부모가 가꿔야 한다. 그것이 어른의 책임이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것이 독립적인 개인의 자세다. 자식이 효도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자식이 도와주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자식이 함께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은 고맙게 받으면 된다. 그런 마음은 감사하게 받으면 된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자식의 효도는 선물이다. 자식의 관심은 선물이다. 자식의 시간은 선물이다. 선물은 받으면 고마운 것이다. 선물은 없어도 서운하지 않은 것이다. 선물은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의 삶을 존중한다는 것은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의 영역이 있다. 자식은 자식의 영역이 있다.
그 경계를 넘나들면 안 된다. 그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된다. 그 경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 경계가 있어야 서로 편하다. 경계가 있어야 서로 자유롭다. 경계가 있어야 서로 존중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이지만 이제는 어른과 어른이다. 부모와 자식이지만 이제는 개인과 개인이다. 부모와 자식이지만 이제는 독립된 존재와 독립된 존재다. 그렇게 만나야 한다.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정이 식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럴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오히려 그럴 때 진짜 정이 깊어진다. 오히려 그럴 때 진짜 가족이 된다. 조건 없는 사랑, 간섭 없는 관심, 부담 없는 관계. 그런 것이 성숙한 가족의 모습이다. 그런 것이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다. 그런 것이 오래가는 사랑의 형태다.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만남이 기쁘다.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대화가 편하다.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사랑이 자연스럽다.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 의무감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부담감으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보고 싶을 때 본다. 그냥 그리울 때 연락한다. 그냥 사랑할 때 사랑한다. 그런 관계가 아름답다.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다. 그런 관계가 진짜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은 어렵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하다. 하지만 노력해 볼 만하다. 하지만 바꿔볼 만하다. 그래야 서로 행복해진다. 그래야 서로 자유로워진다. 그래야 서로 성장한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자식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어 보자. 부모의 삶을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어 보자. 서로의 경계를 인정해 보자.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보자. 서로의 자유를 보장해 보자. 존중이 없는 사랑은 집착이 된다. 그 집착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건강한 거리에서 피어나는 진짜 효도.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잘못 이해한다. 효도는 자식이 부모 곁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도는 자식이 부모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도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은 진짜 효도가 아니다. 그런 것은 건강한 효도가 아니다. 그런 것은 오래가는 효도가 아니다. 부모가 독립적일 때 자식도 진정한 효도를 배운다. 부모가 자립적일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효도한다. 부모가 당당할 때 자식도 기꺼이 효도한다. 그것이 함께 오래가는 길이다. 서로의 거리를 지킬 때 관계는 더 깊어진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숨이 막힌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 짜증이 난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 피곤해진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 적당한 여유가 필요하다. 그 거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한다. 그 거리에서 서로를 보고 싶어 한다. 그 거리에서 서로를 사랑한다. 진짜 효도는 의무감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짜 효도는 부담감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짜 효도는 죄책감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짜 효도는 사랑에서 나온다. 진짜 효도는 감사에서 나온다. 진짜 효도는 존경에서 나온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면 효도가 의무가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이 되면 효도가 억지가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스트레스가 되면 효도가 고통이 된다. 그런 효도는 오래 갈 수 없다. 그런 효도는 진심이 아니다. 그런 효도는 건강하지 않다. 반대로 부모가 독립적이면 어떻게 될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면 어떻게 될까?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 자식이 부모를 대단하게 여기게 된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게 된다.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가 진짜 효도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관심이 진짜 관심이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건강한 거리란 무엇인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리다. 서로 의존하지 않는 거리다.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거리다. 하지만 서로 관심을 갖는 거리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거리다. 하지만 서로 그리워하는 거리다. 그런 거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름답다. 그런 거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따뜻하다. 그런 거리에서 주고받는 사랑이 진실하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안부를 물어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자식이 명절 때 얼굴을 보여준다.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다. 자식이 가끔 선물을 보내준다. 그것만으로도 따뜻하다. 그것만으로도 사랑을 느낀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부모,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부모,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부모, 그런 부모를 자식은 더 사랑한다. 그런 부모에게 자식은 더 효도하고 싶어 한다. 그런 부모를 자식은 더 자주 찾고 싶어 한다. 반대로 항상 불만인 부모,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부모, 그런 부모를 자식은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런 부모에게 자식은 의무감만 느낀다. 그런 부모와 자식은 억지로 만난다.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가? 어떤 효도를 받고 싶은가? 그것은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 독립적인 부모가 되자, 자립적인 부모가 되자, 당당한 부모가 되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부모가 되자,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가 되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자, 그런 부모가 진짜 존경받는 부모다. 그런 부모가 진짜 사랑받는 부모다. 그런 부모가 진짜 그리워지는 부모다. 효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효도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효도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효도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효도는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다. 효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효도를 받으려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 부모가 먼저 독립해야 한다. 부모가 먼저 성숙해야 한다.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적당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드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자식에게 의존하던 마음을 정리하자. 자식에게 기대하던 것들을 내려놓자. 자식에게 요구하던 것들을 멈추자. 대신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가자. 대신 자립적인 노년을 준비하자. 대신 당당한 부모가 되자. 그런 부모를 보며 자식은 배운다. 그런 부모를 보며
자식은 성장한다. 그런 부모를 보며 자식은 효도를 배운다. 진짜 효도를 배운다. 건강한 효도를 배운다. 오래가는 효도를 배운다. 서로의 거리를 지킬 때 관계는 더 깊어진다. 그 깊어진 관계에서 피어나는 효도가 진짜 효도다.